바꿔 말해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만 나열하거나 온갖 키워드를 삽입해 검색 엔진 로봇에게만 잘 보이도록 하는 콘텐츠는 검색 상이라는 성과는 거둘 수 있어도 정작 독자들의 가슴에 남는 울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설령 매일 몇천 명씩 유입되는 트래픽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한 편의 글이 읽는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바로 이거다 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그 글은 진정한 의미의 영향력을 발휘한 셈이죠. 반갑습니다. 스몰자이언츠입니다. 사자 마케팅을 통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 자격사들이 자신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스토리를 콘텐츠로 풀어내는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A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를 열심히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콘텐츠를 조금씩 쓰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이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상위 노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검색에서 상위로 뜨면 방문자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매출도 오를 거라고 기대한 거죠.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 SEO라고 하죠. 늘 열심히 공부하고 유료 키워드 광고도 해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를 분석해가며 온갖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어느 정도 상위 노출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매출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방문자가 이전보다 부쩍 늘어난 건 사실이었지만 정작 그 방문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잠깐 둘러보다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던 겁니다. 문의 전화도 거의 없고요. 구매나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처음에 A 변호사는 자신이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닌지 키워드를 잘못 선정했는지 아니면 블로그나 홈페이지 레이아웃이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은 건지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된 지점을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정작 그의 콘텐츠 안에는 A 변호사 본인이 누구인지, 어떤 점에서 특출난 전문가인지, 그리고 왜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브랜딩과 스토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정보 자체는 알차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정보가 A라는 사람과 연결되어서 호기심이나 신뢰를 자극하지 못했던 거죠. 마치 인터넷에 널리고 널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무난한 정보 수준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죠. 반면에 B라는 다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B는 트래픽을 크게 일으키는 것보다 자신만의 전문성과 차별화 포인트를 확실히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A처럼 빠르고 간결한 정보를 선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B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상은 이미 정보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그 정보를 필터링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B는 소수라도 자신의 진정한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핵심 독자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스토리를 풀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B는 자신의 과거 경험 혹은 현장에서 부딪히며 깨달았던 시행착오와 노하우 등을 담백하게 풀어냈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 분야에 입문하게 된 이유는 이라든지 제가 겪은 가장 큰 난관은 이것이었고 이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와 같은 식의 서술이었죠. 여기에 덧붙여 B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지나 도표를 활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객과 나눈 대화를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가 마치 B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글을 구성했습니다. 물론 이런 콘텐츠들은 검색 엔진에서 상위에 오르거나 엄청난 수의 방문자를 불러 모으는 글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긴 글을 읽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시작 부분만 훑어보다가 떠나기도 했죠. 하지만 B의 이야기를 우연히 접하게 된 필요한 사람들은 글을 끝까지 읽고 나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전문가 한번 직접 이야기해보고 싶다. 이 사람에게 상담받으면 내 문제 정말 해결할 것 같은데? 같은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B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방문자 숫자가 A 변호사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 적은 방문자 중에서 상당수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이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단순히 검색 상위 노출만 달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물론 검색 최적화나 키워드 마케팅도 분명히 효과가 있는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혀 모르는 대중에게 노출되어 발견될 기회를 넓혀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들어온 방문자가 왜 나여야 하는지, 왜 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검색을 통해 수많은 페이지를 순식간에 비교하고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옮겨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끄는 힘은 결국 정보 전달,
그 이상의 무엇, 즉 공감, 스토리, 브랜딩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꿔 말해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만 나열하거나 온갖 키워드를 삽입해 검색 엔진 로봇에게만 잘 보이도록 하는 콘텐츠는 검색 상이라는 성과는 거둘 수 있어도 정작 독자들의 가슴에 남는 울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설령 매일 몇천 명씩 유입되는 트래픽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한 편의 글이 읽는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바로 이거다 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그 글은 진정한 의미의 영향력을 발휘한 셈이죠. 그러므로 콘텐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이란 단순히 문장이 깔끔하거나 이미지가 예쁘다는 걸 넘어선 개념이죠. 콘텐츠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드러내는 걸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이 업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경험을 쌓았고 나만의 해결 방식이나 서비스 철학은 무엇이며 고객에게 어떤 혜택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자가 많은 글을 써야 매출이 오른다라는 공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브랜딩 요소를 강화하기보다는 일단 눈에 띄는 키워드를 우겨넣고 검색 로봇 알고리즘에 맞춰서 글을 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서로 비슷비슷한 콘텐츠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결과를 낳죠. 예를 들어 최고, 추천, 비교 같은 단어가 무성의하게 사용된 글들을 보면 우리는 종종 여기도 저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라는 인상을 받곤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인지적 차별화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두 번 비슷한 글을 보면 무심코 넘어갈 수 있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글을 읽을 때쯤이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다 똑같네 라고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독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은 사그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만 던지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인지 나와 함께하면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를 꾸준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브랜딩 콘텐츠를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 노출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SEO 전략과 브랜딩 콘텐츠는 상호 보완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검색 상위 노출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상위에 노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이 전문가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이 업계에서 신뢰를 쌓았을까라는 의문에 답해주는 스토리가 있어야 방문자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듯 상위 노출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나만의 가치관, 차별화된 이야기, 전문성을 어떻게 드러낼지 고민해야 합니다. 방문자가 읽는 순간 이거 내가 찾던 정보와는 조금 다르지만 뭔가 특별한데? 라는 느낌을 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특별함이 누적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조금씩 신뢰가 쌓이면 비록 검색 순위가 1위를 찍지 못하더라도 혹은 하루 방문자가 수백 명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진짜 내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숫자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가치, 즉 매출 전환과 진성팬 확보로 연결되죠. 한편으로 매출이라는 결과물은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 상위에 있는 많은 페이지 중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 하겠다라는 공감대와 브랜딩 요소를 느끼면 그 독자는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하는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그 독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콘텐츠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자발적 홍보자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 변호사의 사례처럼 상위 노출은 성공했지만 매출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B 변호사의 사례처럼 트래픽 자체는 크지 않아도 정확히 맞춤형 고객을 끌어들여 성공적인 의뢰나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통해 검색 상위 노출과 매출 전환은 별개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만 던지는 콘텐츠가 아니라 스토리텔링과 진정성, 차별화를 통해 왜 나여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 마케팅과 브랜딩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내 콘텐츠를 작성할 때 이 글을 통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와 감동을 줄 것인지, 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시길 권장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키워드나 SEO 전략을 적절히 곁들여서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달력을 더욱 높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정보가 넘쳐나고 사람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정보 제공에만 머무르는 글은 쉽게 잊혀지지만 공감과 신뢰를 이끌어내는 스토리에는 시간이 지나도 찾는 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한 편의 콘텐츠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해 매출 전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꾸준히 체화하고 반복한다면 설사 한순간에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탄탄한 기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언젠가는 검색 상위 노출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브랜딩과 공감이 잘 뒷받침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상위 노출은 일시적인 유입을 만들 뿐 의미 있는 매출이나 성과로 연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 그 답을 콘텐츠로서 구체화해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습득과는 다른 차원의 작업이죠. 나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정말로 공감하고 이건 내 이야기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올 때 비로소 방문자의 숫자를 넘어서는 진짜 의미 있는 매출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늘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전문직 브랜딩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형 로펌에도 밀리지 않는 변호사, 세무사, 생존 전략 책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요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소수정예로 진행되는 초월반 오프라인 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댓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자 마케팅의 스몰 자이언츠였습니다.